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3월 20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제정이 이번에도 무산될 우려가 높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는데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가로 찾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일몰제 대상인 도시공원 가운데 직접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15개 공원 중 한 곳을 지정을 해제하고 나머지는 면적을 30%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의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평화당이 패스트트랙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그다지 적극적이지가 않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평화당은 이번 3월 국회에서 5.18과 관련된 3가지 사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5.18 망언 의원 제명과 진상규명위원회 출범, 역사왜곡 처벌법 처리가 그겁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민주평화당 제대로 된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징계가 차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평화당은 특히 5.18 처벌법을 패스트트랙에 넣지 않으면 선거제도 공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5.18 역사왜곡 처벌 광주운동본부도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 포함을 촉구했습니다. 5.18 처벌법을 정치적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3월 국회 안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여야에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동조하는 분위기지만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온도차가 있다는 게 5월 단체들의 평가입니다. 바른미래당은 5.18 처벌법을 패스트트랙과는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심이 더 많은 민주당은 원론적인 동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 역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지금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으로 또 한 번 기회를 맞았던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은 다른 정치적 이슈들에 밀리면서 이번에도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역사학자들이 5.18에 대한 망언은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 전국 29개 역사학회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정치인들이 정략 추구를 위해서 역사를 왜곡해 민주적 공동체 근간을 부정하는 상황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는 광주 시민의 희생에 빚지고 있다며 5.18을 부인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은 5명. 2차, 3차 소송의 원고까지 합쳐도 11명밖에 안 됩니다. 정부 조사에선 노무동원 피해자가 1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74살 김영수 씨의 아버지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끌려가 삼정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떨어지는 석탄에 허리도 다쳤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전쟁 중 아버지가 숨진 데다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보다 안 된 게 지쳐갖고 이제 나도 김영수 씨입니다. 싫어 이제. 그것이 하면 다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안 되니까 뭐.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은 김 씨의 아버지처럼 강제동원 피해를 당하고도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우선 지난 2012년 정부 조사에서 나온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을 찾을 예정입니다.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지난해 10월 30일 강제동원과 관련된 대법원의 승소 판결 이후 길게는 3년, 짧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협의를 좀 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전달했지만 이것까지 묵살된 상황에서 이 피해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권리 구제 방법은 추가 소송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이후 소송 과정을 지켜본 뒤 정부 조사에서 나오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사진이나 증언 등을 확보하면 추가 소송을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 조사에서 드러난 강제동원 노무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14만여 명이고 전범기업은 340여 개입니다. 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은 오는 25일부터 2주 동안 광주시청 1층에 마련된 접수창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당초 예정일인 4월 19일에서 2주가량 늦어진 5월 3일로 변경됐습니다. 최종 작업에 투입될 프랑스 전문 기술진의 입국이 늦어졌고 승강장 일부 공사도 지연됐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달산에서 고화도를 가로지르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국내 해상 케이블카로서는 가장 긴 3.23km에 이르고 해상 구간만도 800m가 넘습니다. 공정률은 95%로 한 달 뒤인 다음 달 19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개통은 오는 5월 3일로 2주가량 연기됐습니다. 종합 시운전을 담당하는 프랑스 포마사의 특수분야 기술진 투입 시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상 케이블카 전체 메인 삭도를 고화도 승강장에서 하나로 묶어야 하는데 여기에 투입될 외국 기술진의 입국이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저희 공기에 맞춰서 투입이 돼서 스플라싱도 하고 프로그램도 되잡아주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다른 곳에서의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 쪽에 일정. 유달산 승강장 공정도 일부 지연돼 부득이 공식 개통을 늦추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개통식이 연기된 만큼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이 늦어진 만큼 그 기간 동안에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한 케이블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식회사는 광역 피해 설비와 정전 대비용 비상 발전기, 풍속 풍향과 연동되는 속도 조절 장치를 장착해 안전성을 높였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광주시가 2020년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도시공원 25곳 가운데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10곳을 제외한 15개 공원에 대해 2023년까지 2,080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 매수나 공원시설 조성에 나섭니다. 광주시는 재정이 투입되는 15개 공원 가운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공원 한 곳은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14개 공원의 경우 면적을 당초 계획의 3분의 2가량으로 조정해 공원 조성을 추진합니다. 광주시가 봄철 나무 심기 붐 조성을 위해서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나무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제공하는 나무는 대추나무와 서양나무, 앵두나무 등 넉종 8천여 그루고 시민 2천여 명에게 1인당 4그루씩 선착순 무료로 나눠줍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은 기아 타이거즈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가장 선호하는 구단으로 기아를 꼽은 응답자가 14%로 가장 많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는 낮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 기상청에 따르면 오후 들어 서해안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점차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 광주와 전남 내륙은 20에서 60mm, 남해안과 지리산 인근은 30에서 80mm의 강수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현재 기온은 5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모두가 꿈꾸던 수완의 완성. 명품 아파트 모아 엘가. 무등산 영산강 특급 조망. 지하철 2호선 예정. 신과 재개발 미래가치까지 누리는 더 큰 수완의 완성. 모아 엘가 더 수완. 4월 오픈 예정. 514-1300 해림건설.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국회 가장 뜨거운 이슈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선거제도 개편 초안에 합의를 했고요. 이를 신속 처리 안건에 올리기 위한 각 당의 추인 절차가 한창인데요. 일단 당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민주평화당이 선거제도 개혁안 잠정 합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각 당 내 이견이 만만치 않고 특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해서 현재 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회 상황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KT 인사 담당 임원이 구속되면서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KT 새노조 구성원들은 긴급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김성태 의원 말고도 더 많은 채용 청탁들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 내부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이것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우리 사회의 병폐인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KT 내부 분위기 한번 들어보고요. 실제로 KT가 왜 이렇게 채용 비리 의혹이 많은 건지 그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새노조 오주헌 노조위원장과 이야기 갖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4.19 혁명, 이 광주의 진원지가 바로 광주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고등학교에 4.19 민주혁명 역사관이 문을 연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교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함께 4.19 혁명이라는 우리 민주화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이 4.19일 텐데 4.19 민주혁명 기념사업회 이병렬 회장과 4.19 민주혁명 역사관 개관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가 짠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2년은 금방. 이사 걱정 없이 내 집 마련을 원한다면, 호수공원과 테라스 거리, 생활을 생각한다면, 16개 공공기관 이전 예정까지 미래 가치를 기대한다면 사랑으로 선택하세요. 광주 전남 혁신도시 사랑으로 부영. 061-337-8245 부영주택. 도곡농협 로컬푸드 개점 5주년 로컬 체험 페스티벌. 청정화순 560여 참여 농가에 살아 숨쉬는 먹거리를 만나는 곳.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푸짐한 경품의 행운과 다양한 로컬 체험 행사가 있는 도곡농협 로컬푸드직 매장으로 오세요. 오늘은 미세먼지용 마스크와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미세먼지 농도 88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 71 마이크로그램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의 봄비 소식이 반가운데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온 뒤에 미세먼지가 옅어지면서 늦은 오후부터 미세먼지 농도 좋음 단계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3도에서 시작해서 한낮의 기온이 1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어서 현재 교통 상황입니다. 동문대로 무등도서관 사거리에서 말바우 사거리로 차량 늘어나고 있고 이어지는 구간까지 서행 중입니다. 무진대로 광주여대에서 유덕교차로로 정체 중이고 대남대로 주월 사거리에서 백운 고가도로로 밀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좋은 아침 좋은 일자리 광주 전문 취업 어플 사랑방 잡 협찬 날씨와 교통정보의 정은솔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4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여야 사당이 내놓은 이 선거제 개혁안 잠정 합의안에 지금 동의를 했습니다.
여야 사당 중 당 차원에서 추인한 것은 민주평화당이 지금 처음으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여전히 다른 당들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은 많아 보입니다. 현 상황들 좀 정리를 하고요. 왜 선거제도 이 개편이 필요한지 그 이유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여야 사당이 지금 진통 끝에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이 개혁의 초안, 핵심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핵심은 다당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87년 직선제 초선거구제 이후에 32년 동안 8번 선거는 양당제를 만들기 위한 선거였어요.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바뀌게 되면, 선거제도가 바뀌게 되면 국민들이 그토록 비판했던 제발 싸움 좀 하지 말라 하는 그 싸울 수밖에 없었던 양당제가 허물어지고 다당제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위한 제도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위해서 경쟁하는 정치를 해라. 네. 그것이 다당제 기반 하에서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정당이 함께 지금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런 다당제 제도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도입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어떻게 다당제가 실현되는 거죠? 연동형이라고 하면 이제 국민 뜻에 연동한다는 거죠. 국민 뜻에 비례한다는 건데요. 지금까지 네. 제도는요. 국민 뜻에 연동되지 않았어요. 국민 뜻에 비례하지 않고 말하자면 양당이, 거대 양당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지난 30년 동안 8번 총선에서 제1당이 평균 38%를 득표했는데요. 의석은 50%를 가져갔어요. 네. 그러니까 10% 이상의 프리미엄, 초과 의석이 있는 거죠. 이것을 원래대로 그러니까 지금은 1등한 사람만 당선되잖아요. 네네. 2등, 3등, 4등, 5등은 다 떨어지는데 거기 찍은 표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죠. 네. 사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지율, 국민들의 지지율이 최대한 반영되는 정치 시스템이 바로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이 여야 사당이 지금 초안에 합의를 했고, 또 민주당 내부, 민평당 내부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지금 추인까지 했는데, 이렇게 가장 먼저 의견을 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민주평화당은요, 선거제도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선도한 당입니다. 이제 혹자는 그러죠.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별 실익이 없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당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그렇게 선도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네. 그러나 가장 개혁적인 정당이고 또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또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네. 다당제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강령 1조, 당의 정신이죠. 제1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당제를 극복하고 다당제를 구현하는 것이 민주평화당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줄기차게 이것을 외쳐왔고 투쟁해왔고 청와대를 압박했고 민주당을 견인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이 선거제도 개혁을 완수해내게 되면 네. 그것만으로도 민주평화당의 존재 이유는 증명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 민주평화당 내부의 어떤 작은 이익들을 넘어서서, 그런 이익을 떠나서 당의 정신에 부합하는 선택이 바로 이번에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요. 네.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정당이더라도 네. 말하자면 자기 몫을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네. 시혜적이거든요. 정권이 100% 주면 좀 받고 안 주면 그만인데, 네. 말하자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과 손을 잡지 않고는 과반수 안정적인 국정 안정 의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개혁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 민주평화당이 단독 아니면 연립 또는 공동정부 형태로 정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대표님, 그런데 이번에 이 통과 최종 추인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당 내부에서도 좀 갈등의 요소는 좀 있었어요. 특히 호남 지역구 의원 수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앞으로 돌파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도 자기 지역구가 이리저리 합쳐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는 거에 반발하지 않을 의원도 없고, 또 그 지역구의 주민들도 다 비판하시죠. 그런데
호남 전체로 보면 호남 의원 숫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지역구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네. 호남 권역에 배정된 비례대표가 호남 비례가 8명이 되기 때문에 네. 현재 지역구가 전라남북도 광주에서 28석인데 지역구는 5석 정도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23 정도로 줄어드는데 대신 호남권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가 8명이기 때문에 전체 호남 의원 숫자는 31명으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지만 네. 그러나 이 제도 자체 양당제가 무너지고 다당제로 간다는 대의를 위해서 네. 저는 민주평화당이 끝까지 이걸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고 이 대의를 선택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 패스트트랙에 지금 이 선거제도 개혁법뿐만이 아니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또 뭐 공수처 법안, 그리고 또 중요한 5.18 특별법 개정안까지 지금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법안까지 패스트트랙에 집어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5.18 모욕처벌법, 최근에 전두환 씨 재판이라든지 자유한국당의 5.18에 대한 모욕 사태 같은 것을 보면서 이 5.18 특별법이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를 처벌하는 법 같은 거지요. 네. 이번 기회에 이것을 입법하지 않으면 사실 5.18의 상처는 계속 덧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은 이제 그 공수처법을 함께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건 뭐 개혁이라 좋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5.18 특별법에 반대하는 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유한국당이 어차피 지금 뭐 이 신속 처리 안건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네. 민주평화당으로서는 끝까지 5.18 특별법을 집어넣기 위해서 네.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좀 한 축인 또 바른미래당이 좀 뭐 내부적으로 그 갈등들이 좀 있고 특히 보수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반발이 심한데 바른미래당 오늘 의원총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바른미래당 어떻게 좀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한나라당에서 온 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네. 그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이대로가 좋다는 거거든요. 네.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1당 또는 2당이 되는데 왜 의석 줄어드는 걸 감수하느냐. 뭐 이제 말하자면 프리미엄 초과 의석을 이제 계속 누리겠다는 이제 심산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바른미래당의 의견이 이제 어떻게 통합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게 최종 패스트트랙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른미래당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이제 지도력의 문제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그동안 함께 이 야3당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함께 손들에 서왔기 때문에 네. 뭐 뚫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리고 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면 이 자유한국당의 요즘에 이 태도가 행태가 과연 공당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대표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하면 참여할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에 관심이 없는 선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출전하는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선거제도 개혁 신속 처리가 지정이 되면 바로 아마 협상 테이블에 앉자고 할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의 행태는 이제 태극기 정당으로서의 회귀인데요. 뭐 민주평화당 대변인이 아주 시원하게 나경원 대표를 향해서 토착 외구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실제 행태는 토착 외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고 고려시대에 얼마나 외구들에게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21세기 한 복판에서 토착 외구가 활개치는 그런 형국인데요. 결국 국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태, 다양한 지금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눈을 지금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일 걱정이 국론이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분열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 점에서는 집권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통합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밥을. 야당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지금까지요. 저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에 가서요. 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고요.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우선 정당들 간의 소통이 청와대 차원에서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밥 먹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정치라는 게 얼마나 밥을 잘 나눠 먹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결국은 정치는 소통의 문제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요, 지금 이 선거입법 개혁 가지고 여야 사당이 지금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좀 올리는 지금 합의점들 찾아가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 이후에는 지금 많이 풀어야 될,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이 개혁 입법들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공조,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평화당의 역할, 어떤 역할을 하실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이 촛불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감옥에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등장한 정권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개혁을 해야 돼요. 제도 개혁이잖아요. 네. 국민들이 가장 크게 외쳤던 게 재벌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입니다. 재벌 개혁 털끝 하나 못 건드렸어요. 검찰 개혁 여전히 아무것도 못했어요. 네. 개혁 법안이, 제도 개혁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네. 이렇게 무능한 정권으로 될 줄은 아무도 기대를 못했죠. 그래서 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요. 민주평화당, 또 정의당, 또 바른미래당 이런 개혁 입법에 그래도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세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조해서 재벌 개혁, 검찰 개혁, 부동산 개혁, 교육 개혁, 정치 개혁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정작 이 본질적인 개혁은 놔두고 그냥 지지율 관리에만 목을 매는 모습이 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민주평화당이 직접 이 개혁의 좀 중심에 나서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드네요. 예, 민주평화당은 어쨌든 이 제도 개혁을 통해서 네. 지역 평등, 또 소득의 불평등 해소, 삶의 질의 평등 이런 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의 그 5대 정신에 맨 먼저 평등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에서 시작된 KT 특혜 채용 의혹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김성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해왔지만 현재 관련된 KT 인사 담당 임원이 구속되면서 채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현재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KT 새 노조에서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성명 내용에는 또 다른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채용돼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오늘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KT 새노조 오주원 노조위원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KT 새노조 오주원입니다. 요즘에 KT가 특혜 채용 관련해 이 중심에서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좀 구성원으로서는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게 그 가족들하고 TV 보기 겁난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이 상황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KT 채용의 문제가 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채용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 좀 해주시죠. 김성태 의원 자녀분이 그 KT의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네. 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소문이 사내에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러다 작년 초죠. 그 강원랜드 취업 비리가 이제 한참 그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때 그분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네. 그때 아마 이게 문제가 드러날 것을 염려해서 뭐 미리 사표를 낸 것인가 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뭐 언론사에서 이제 그 과정이 일부 공개됐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과 이제 거의 같아서 요건 문제가 있는 사안이다. 네.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진실을 밝히려면 뭐 그 수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관련해서 KT의 인사총괄을 맡았던 임원이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당시 그 인사총괄 담당 그렇죠. 임원이 구속됐죠. 예, 예. 네, 그것은 결국은 그 문제가 있다고 지금 검찰도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조에서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보통 KT 공채가 그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입사 서류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이제 서류 전형에 통과한 응시자가 그 다음 단계인 인적성 검사를 치르고 그 인적성 검사를 통과한 그 응시자들이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김성태 의원 따님의 경우는 그 적성 검사 응시 대상자 명단에 없었는데 최종 합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적성 검사 응시 대상자 명단에 없었다고 하는 거는 뭐 서류 전형에서 그 탈락했거나 통과를 못했거나 아니면 시험 자체를 응시를 안 한 경우밖에 없는데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나온 내용들을 보면 그 채용 자체 응시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당시 구속된 당시 임원이 그 단독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기보다는 아마 윗선의 지시를 받고 그 채용 비리를 실제로 실행한 것으로 이제 생각되고요. 그래서 뭐 채용 자체 지원서를 딸이 내지 않았다라는 지금 말도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 문제들이 검찰에서 조사하면서 좀 밝혀지고 있는데, 이 KT의 채용 과정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말고도 또 유력 인사들이 여러 명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김성태 의원 그 관련해서 그 당시에 뭐 그 5, 6명 정도가 추가로 뭐 연루가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 김성태 의원은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어서 뭐 쉽게 알려졌고요. 네. 그 아시다시피 뭐 야당 원내대표도 하시고 네. 그 국정농단 조사할 때 뭐 위원장도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네. 저희 KT 내에서는 그 KT 링커스라고 이제 계열사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셔서 또 더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네. 그 워낙 유명한 분이셔서 쉽게 알려졌는데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누구다 뭐 이런 정도까지 파악하진 못했고요. 저희가 그 황교안 대표나 정가윤 의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그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실 때 아드님이 KT 법무실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 당시에 이제 KT 그 회장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기업 법무실이라는 곳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들을 이제 변호하고 방어하는 곳인데요.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수사 책임자인데 아들이 기업에서 그걸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한다. 이게 뭐 일반 수사관도 아니고 그 법무부 장관인데 상식적으로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인사거든요. 그리고 정가빈 의원 아드님의 경우도 이제 국회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 그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 권력을 가진 이제 부모가 있고 그 자녀분들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것 자체. 그게 그 누가 보더라도 이제 그 부모의 권한이나 권력을 이용해 보자는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그 KT나 이런 경영진들이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네, 바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의 채용의 문제, 채용 누군가를 뽑는 문제는 굉장히 공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권력, 돈, 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왜곡된다는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비단 KT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어느 순간 우리 사회가 이제 권력과 부 이런 것들이 다물림되면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이제 신분 이동의 사다리가 차단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이제 간접 고용 문제가 확대되면서 좋은 일자리들은 많이 줄어들고 그 좁은 취업문마저도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차지해버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건 우리 사회가 이 공정한 사회로 나가는 데에서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KT 새노조에서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 노조원 분들께서 문제를 지금 제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제 앞으로 KT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접근하실지도 한 말씀해 주시죠. 그 경영진들이야 뭐 그냥 그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직원들은 KT가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KT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채용 비리만큼은 반드시 꼭 뿌리 뽑겠다는 그런 그 각오이고요. 그 KT가 그 민영화된 지 한 2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이제 KT를 국민기업이라고 부르는 거 있다는 것을 우리 KT 내부 종사자
것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들과 함께 가는 KT의 모습을 보이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네네. 이 KT가 지금 뭐 이렇게 정치인들의 입김이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게 사실 그 KT가 민영화된 이후로 네. 이 경영자분들이 회장님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장으로 세워준 쪽 그 인사청탁이나 이제 무리한 요구 같은 걸 들어줘야 되고 네. 그 과정에서 또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고 또 그걸 이제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로비를 하게 되고 네.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가슴 아픈 것은 이제 KT의 노동조합이 저희 말고 한국노총 소속으로 다수 노조인 일노조가 있는데요. 네. 이 KT 노조가 채용 비리에 연루됐다고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어서 네. 참 가슴이 아프고요. 네. 노동조합이 회사의 경영을 견제하고 네.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제 감시하는 역할도 중요한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래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결국 이제 네. 민영화된 이후로 이제 공식적으로 그 KT 경영진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사회라든지 노동조합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견제나 감시 기능을 전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KT 새노조의 역할도 굉장히 크실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노동조합 견제 기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역할을 통해서 KT가 정말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기업으로 좀 다시 서고 그다음에 공정한 룰을 통해서 멋지고 능력 있는 그런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가는데 가장 앞장서서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T 새노조 오주원 노조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 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 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 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김대리, 고혈압 당뇨 검사 받았어? 부장님, 전 30대부터 혈압약 먹고 있어요. 아, 그러면 광산구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에 문의해봐. 등록하면 교육, 상담, 검사도 해주고 선물도 준다네. 문의 광주 952-8882 만 30대 이상 광산 구민의 하나입니다. 우리 지역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와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나주 혁신도시에 찾아왔어요. 쇼핑의 즐거움, 금융점포를 갖춘 삼포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새로운 만날 기회. 5월 오픈 예정. 나주 혁신도시 삼포농협 하나로마트와 함께할 임대사업자를 동시 모집합니다.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시작합니다. 4.19 혁명 정신 계승을 위해서 광주 고등학교에 지어지는 4.19 민주혁명 역사관이 오늘 개관합니다. 역사 교육과 체험이 가능한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19 민주혁명 기념사업회 이병렬 회장 연결해서 4.19 민주혁명 역사관 개관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하면 또 민주화의 성지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광주, 이 3대 민중항쟁의 역사들이 모두 다 광주에 지금 들어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광주는 이 호남의 대표 도시로서 역사의 그 고비고비마다 그 중심에 서왔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한간 광주 3대 민중 항쟁의 역사는 1929년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1960년 광주 4.19 민주혁명, 1980년 5.18
광주 민중 항쟁의 역사로서 이 3대 역사가 이 광주의 정체성이요 광주 정신의 산실입니다. 네. 이런 이 3대 민중의 역사, 항쟁의 역사들이 광주에 이렇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광주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광주는 네. 지금까지 이 지역적으로 상당히 그 차별화가 되어 왔고, 네. 또 국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또 네. 여기에 있는 전라도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한이 항상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정의를 보면은 정의를 위해서 어느 타 시도보다는 네. 빨리 일어나서 정의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불의에 대한 어떤 항거 의지 그리고 정의로움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열망들이 광주 시민들의 유전자에 좀 각인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갖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 광주 시민이 갖고 있는 특이한 네. 그 DNA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이런 여러 그 또 항쟁의 역사 이 속에서 4.19 민주혁명의 역사가 광주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라는 지적도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예 이번에 4.19 역사관을 당초 이제 네. 광주고등학교가 4.19 발상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교문 밖에 도로를 명예도로로 만들었습니다. 4.19 네. 명예도로로. 네. 그래서 4.19 도로가에다가 이제 그걸 건립하고자 했으나 그 부지 확보 예산이 되지를 않아가지고 네. 이제 어떻게 건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광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이제 여기가 발상지고 그러니까 네. 그 좀 배려를 해줘야 될 게 아니냐 설득을 해가지고 광고 부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네. 역사관을 광고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은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그런 어떤 광주 학생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주와 4.19와의 어떤 연계성 이런 부분들은 좀 잊혀져 있었는데 이번 역사관 건립을 통해서 그런 연계성 그다음에 그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광주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광주고등학교가 발상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4.19와 광주고등학교의 어떤 인연도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4.19가 광주고등학교에서 어떤 인연으로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상지가 됐는지 시작됐는지 알려주시죠. 광주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때 당시 네. 자유당 독재 시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선거 벽보에 예를 들어서 그때 대통령 부통령 후보로 나온 장면시 벽보에다가 이제 일본 경찰관 복을 입혀가지고 딱 벽보를 붙여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띄어버리고 학생들이 시국에 대한 그 비판 논란을 상당히 해왔습니다. 3.15 네. 이전부터. 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데 이게 2.28이 먼저 일어났어요. 네네. 저쪽에서 이제 대구에서 그건 이제 그 유세 참가치 모독에 강제 등록시키는데 이제 학생들을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로 등교시켰지 않습니까? 유세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그 2.8. 네.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는 학생 저항운동이고 네. 이제 4.19는 이제 국민 주권을 박탈한 네. 그런 부정선거 때문에 그게 기폭제가 되어서 4.19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은 3.15 부정선거 이승만 정권의 연장을 위해서 3.15 그 선거에서 지금 부정선거가 자행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 여러 이제 시위들이 일어나고 또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대의 한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이 터진 다음에 광주에서도 거국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지금 함께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네. 광주 3.15 광주는 마산 3.15 역사 의거하면은 마산만 기억을 하고 있고 역사 네. 기록도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광주 3.15 의거가 네.
당시에 조선일보, 한국일보, 네. 동아일보, 또 부산일보에까지도 그 시간대가 쭉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는데도 마산만이 국가기념일로 되고 광주는 지금 현재 묻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이번에 4.19 민주혁명 역사관 광주고등학교에 지금 오픈하게 되는 역사관에 가면 그런 모습들, 그런 역사들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접하고.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서 이 광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좀 느끼고 또 새롭게 4.19와 연계된 부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이 4.19 민주혁명 역사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앞으로 이제 이 초, 중, 고 학생은 물론이고 이제 시민들까지도 자유로이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까지 이 4.19 역사는 참 광주 역사 속에서 음지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네. 그래 모릅니다. 물어보면은 4.19 역사가 존재했던 것 자체도 몰라요. 네. 그래 이 4.19 역사를 이제 좀 많이 알려서 거기에 대한 민주성지 광주에 대한 발전과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의 역사,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지켜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 광주 3.15가 묻혀버렸던 게 이 향토 역사를 이 광주 사람이 광주에서 관리를 해야 그게 되는데, 그게 묻혀놓고 관리를 안 해버리고 타 역사한데 그쪽에 쫓아가서 그 기념식에 참석하고 그런 식이 되어버린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19 민주혁명 기념사업회 이병렬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간은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는 시간이죠. 오늘은 전남 중부권 소식 정리합니다. 빛가람신문 박은정 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나주혁신도시의 수영장, 문화공연시설 등을 갖춘 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이 국비가 또 추가로 확보되면서 준공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나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수건시설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가 이르면 2021년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애초 사업기간이 4,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번에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일정이 앞당겨진 것입니다. 네. 그 전남도 혁신도시 지원단이 최근 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두고 지방비 부담이 커 그동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이번에 국비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 연내 설계 발주가 가능해졌고요. 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나주시 빛가람동 199번지 그 5,000평방미터 부지의 그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네. 그 1, 2층은 수영장, 3, 4층은 문화체육공원시설, 그 5층은 창업공간, 6층은 사무실 등을 갖춰 그 지역 주민 정주여건 핵심 시설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그 주민들을 비롯한 이전공간 직원들의 요구가 많았었는데요. 네. 그 지방비 부담이 큰 탓에 사업 장기화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에 최소 그 4, 5년 정도 소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우려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전남도는 오는 5월 타당성 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연내 설계 발주를 하고요. 네. 그 내년에 본 공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예정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2021년에는 혁신센터를 준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더 나은 정주여건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면 그동안 그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였던 정주여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인 이 정주여건, 이번에 혁신센터 준공을 통해서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순군 이야기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이 돼서 또 특별 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 하순군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18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하승구는 기간 유형별 최상위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군 단위 중 1위에 선정됐는데요. 그 기간 표창으로 국무총리, 개인 표창으로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 그 표창 시상뿐 아니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급수 2억 원도 확보했는데요. 네. 그 특히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하승구는 그 2019년 민원행정 제도 개선 및 기본지침 설명과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계획 설명도 함께 진행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그 하승구는 올해도 민원인 편의용품 비치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양해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담양군에서는 갱년기 극복 한의학 건강관리 교실도 운영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담양군이 관내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학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 갱년기 극복 한의학 건강관리 교실은 갱년기 증상 완화와 만성질환 예방 교육, 웃음치료, 공예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데요. 그 올바른 한의학적 건강지식 습득과 주체적인 건강관리 생활을 통해 중장년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 갱년기에 접어들면 여성의 몸 안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이유 없이 얼굴에 열이 오르고 붉어지는 안면 홍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네네. 그 자다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는 증상과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인한 감정의 기복 등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그 또한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골밀도가 약해져 예방과 관리가 중요해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담양군은 오는 7월 23일까지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한의학을 통한 갱년기 이해와 갱년기에 쉽게 올 수 있는 우울증, 골다공증 예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요. 또 한방치료 및 스트레스 관리와 웃음치료를 통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처럼 담양군은 가정과 사회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갱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예방법과 건강관리 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네, 군에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건강관리 시스템들 그리고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고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미세먼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성군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좀 강화한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군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강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그 장성군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이 차량 이부제에 동참하도록 통제하고요. 네. 또 공공운영 대기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 가동 시간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저감 조치가 국민에게 실시간 전달될 수 있도록 마을 방송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미세먼지 농도가 악화될 때 그 도로의 먼지를 발빠르게 제거할 수 있는 진공흡입 차량을 4월 중에 구입할 예정인데요. 네. 그 장성군은 2017년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한 데 이어 그 학교 주변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안전 신호등을 4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노후 경유 차량 조기 폐차 지원과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장성군에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장성군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이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야 될 시기가 이제 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네. 장성군이 지금 미세먼지 취약 연령층인 노인과 어린이를 위해 공기청정기도 지금 보급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장성군은 이미 지난 1월 장성지역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든 보육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완료했고요. 또 경로당에도 오늘 5월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 이 밖에도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나 경로당 등 다중집합시설을 찾아가 예방법을 알리는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장성군은 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가구로 방문해 미세먼지 예방 마스크 착용과 충분한 수분 섭취 등이 필요하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 노약자를 대상으로 황사 마스크를 배부하고 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는 피부와 눈, 코 또는 인후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물리적 자극을 유발하고요. 또 크기가 작아 호흡기와 혈관을 통해 심혈관과 피부 등 인체 곳곳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특히 어르신의 경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의 질병을 악화시키고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의 경우 폐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임산부의 경우 저체중과 조산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어제도 저희들이 취재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미세먼지에 가장 필요한 이 황사 마스크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가 가격이 의외로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그렇습니다. 취약계층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런 좀 구매를 해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고민도 각 군청, 지자체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빛바람신문 박은정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Ready for adventure days? 오직 3월 집 전차종 사륜구동 할인 그랜드 체로키 재구매 고객 최대 1,400만 원 첫 구매 고객 최대 1,200만 원 할인 추가 혜택까지 모험을 위한 기회를 가져라. Adventure Days Jeep. 배우 한은정입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하늘, 그 하늘을 향해 대라수가 하늘을 걷는 다리를 놓습니다. 광주의 하늘을 당신에게 선물합니다. 하늘을 이어주는 아파트 봉선주월 대라수 어썸브리지 광주 383-7774 대라종합건설. 이번 채용 어떻게 하지? 지역 인재 뽑고 특별 혜택도 받는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죠. 전라남도 소재 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지역 인재 2인 이상 채용 시 전 직원 1인당 최대 20만 원이나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사업 061-287-1142. 이번 채용 어떻게 하지? 지역 인재 뽑고 특별 혜택도 받는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죠. 전라남도 소재 근로자 수 20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지역 인재 2인 이상 채용 시 전 직원 1인당 최대 20만 원이나 전남 일자리 종합센터 지역 인재 채용 지원 사업 061-287-1142. 황동현의 시선 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분들의 편안한 안식처. 이제 장성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에서 만나보세요. 10헥타르의 드넓은 공원형 자연장지. 자연숲 추모공원 수목장님은 장성군 산림조합이 조성, 운영합니다. KTX 송정역과 상무대로의 쾌속생활. 첨단 IoT 시스템으로 품격은 올리고 명품 소형 설계로 부담을 낮춘 프리미엄 아파트의 완성. 송정 한국 아델리움 더시티 062-710-9700 한국건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 2019년 3월 21일 목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광주여대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펼쳐지는 베이비 페어에서는 매일매일 선착순 200명께 다양한 이벤트와 경품 뽑기로 푸짐한 선물을 선사합니다. 광주 전남 베이비 페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몇 시야? 내가 일찍 다니라고 말했잖아. 누구랑 연락했어? 핸드폰 이리 줘봐. 그런 옷 입지 말라고 몇 번 말해. 내가 그 모임 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데이트 폭력, 강요와 통제에서 시작됩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주에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 허지은이고요. 같이 만들고 있는 이경호입니다. 저희는 신기록이라는 단편 영화를 만들었고요. 각자의 폭력의 굴레에 처해 있는 두 여성이 서로 관심을 갖고 연대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저희가 신기록을 만들었을 때는 희망과 그것을 만들어내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한계가 상상력을 만든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신선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른 분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력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MBC가 청년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청년의 꿈을 키우는 남도 청출어람. 이 캠페인은 글로벌 공기업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합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